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지금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배워야 될 내용은 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릴 건데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없었던 갑자기 피부 소양증이라든지 가려움 증상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는데도 그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되시는 분. 두 번째는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나신 다음에 그전에는 없던 여러 가지 피부 소양증이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와인과 치즈를 같이 드셨을 때 소화장애부터 시작해서 두통, 핫플러싱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막 얼굴이 달아오르는 듯한 증상,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때문에 나는 와인을 못 마신다라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오늘의 영상의 이제 주제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히스타민 인토러런스라는 건데요. 한글로 바꾸면은 히스타민에 대한 과잉 반응 또는 히스타민에 대한 불내성.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히스타민이 포함된 음식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히스티딘이라는 성분이 아미노산 중에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 우리가 먹는 단백질 성분들 중에 다 포함되겠죠. 그걸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히스타민의 작용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많이들 쓰는 약 중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쓴다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가렵거나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병원 가시면은 대부분 항히스타민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 항히스타민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성분의 어떤 효과라는 게 히스타민을 기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효과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바뀌면서 히스타민 작용이 많이 나타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는 있겠죠. 일반인들은 먹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 히스타민이 대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등어를 예를 들게요. 고등어를 드시고 나서 옛날에 아다리가 돼가지고 난 고등어 못 먹어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아주 갓 잡은 고등어를 요리를 해서 드시면 절대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고등어를 잡은 다음에 염장을 하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세균에 의한 부패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런 부패 과정 속에서 히스티딘의 절대량이 자꾸 증가합니다.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럼 히스티딘이 많은 고등어를 먹게 되면 얘가 히스타민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히스타민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마치 알러지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알러지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고등어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히스타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나시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장관 증상이거든요. 그 이유는 항암제가 빨리 분화하는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골수를 공격해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죠. 빨리 분화하는 세포인 모낭세포라든지 장관세포를 공격하니까 장관에 장누수라는 어떤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모발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누수가 생기면 왜 그만 히스타민이 올라가느냐? 장관 내에서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디아민옥시다제라고 하는 DAO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얘가 장누수 환자들한테는 얘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거의 논문에 의하면 20에서 30% 정도 가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히스타민 분해 능력이 30%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스타민의 절대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해결하려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오시면 약을 주는데 그때 주는 약은 항히스타민제를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얘는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죠. 결국에는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후에 생기는 문제는 장누수를 잡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장누수를 잡고 두 번째는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을 배워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생각보다 우리 몸에 우리가 지금 섭취하는 음식들 중에 상당한 많은 양들이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와인을 먹고 나면 두통 때문에 나는 와인 못 마셔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이유는 와인 안에도 히스타민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증상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아토피 환자들 중에서도, 저희 병원에 오는 아토피 환자들 중에서도 아토피가 있는데 술을 끊을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는데, 맥주 관련된, 즉 효모가 풍부한, 히스타민이 풍부한 술을 드시면은 훨씬 더 가려움증이 심해지고요. 증류주라고 얘기하는 소주라든지 양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드시게 되면은 이 히스타민 절대량은 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증상이 좀 덜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을 할 때는 그런 어떤 발효된 어떤 술들은 못 드시게 하는 쪽을 권하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환자는 젊은 여성이었고요. 그분도 아주 티피컬한 히스타민 인토러런스 증상을 호소하셨는데, 일단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게 나한테 안 맞은지 얼굴이 빨개지고 열감이 올라오고 두통이 생긴다고 하셨고요. 그 중에 그 해당되는 음식들 중에 한 가지가 와인도 들어갔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라는 게 우리 몸속의 히스타민 양을 측정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국내에서 검사가 안 됩니다. 외국으로 보내야 되고요. 검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몇십만 원씩. 두 번째, 디아민옥시다제라고 하는 DAO 효소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검사비가 수십만 원 하고 우리나라에서 못해요. 국내에서 못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보내야 돼요. 안타깝죠. 우리나라 의료가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검사하는 방법들이 아직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선생님들이 관심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으시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검사를 안 내시죠. 그럼 검사가 나가야지 자꾸 개발을 하고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검사는 전혀 안 내고 그냥 환자가 가렵다고 오면 무조건 약만 처방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타민의 절대적인 양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게 만약에 정상적인 식단을 통해서 했을 때 정상인보다 많이 높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히스타민을 많은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히스타민의 분해를 잘 못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의학적으로는 히스타민 총량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디아민옥시다제라고 하는 DAO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하는 거는 내 몸에서 이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당하게 있느냐, 만약에 이게 부족해 있으면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먹는 웬만한 식단에 다 히스타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최대한 제한해서 먹기가 쉽지 않아서 이 디아민옥시다제를 넣어주게 되면은 다 분해해서 없애버리면 되니까 증상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디아민옥시다제를 사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영양보조제는 없어요. 이것도 역시 외국에서 주문해서 드셔야 돼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그냥 지내시는 환자분들 있고요. 두 번째는 증상이 심해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는 제대로 진단을 못 내려주시고 그냥 항히스타민제만 주시는 경우가 더 많죠. 그냥 그렇게 당연히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약만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인트로덕션 차원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배워보고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히스타민 인토러런스를 갖다가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